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축제, 전당대회와 함께 돌아온 품위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김선수 요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희 뭐 방송은 쉬었지만 무지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네, 회사에 회계감사 시즌이 있었고, 네네. 네, 좀 잘 마쳤습니다. 아, 네,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권수석은요?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적이 없는데, 저도 이 주 52시간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끝까지 일하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한숨을 돌리고 나니까 네, 또 이제 금요일에 네. 개혁신당 그 당대표 후보들이 비전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앙정치판은 영수회담으로 시끄러웠는데 네. 저번 한 주가 다크호스 우리 개혁신당은 벌써 미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죠. 이게 네. 판이 생각보다 달궈지지가 않았어요. 당장 얼마 전에 그 이준석 당선인이 라디오에 나왔는데 이 정치 현안을 물어보지 이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불러놓고 네, 한 30분 중에 20분은 이철규 얘기하고 맞습니다. 네, 10분은 뭐 다른 얘기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하여간에 언론의 관심이 개혁신당 전당대회보다는 뭐 양당의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앞으로 뭐 2달도 더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뭐 나경원이 나오냐, 뭐 윤상현이 나오냐, 뭐 이런 데에 더 관심이 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쵸. 네, 솔직한 얘기로 저희도 뭐 관심이 좀 가긴 합니다 거기에. 네. 그쵸. 사실 저희도 그런 걸로 하면 네.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저희 품위지켜는 네. 의리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리 있게 네, 개혁신당 전당대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고 많은 정치 현안 가운데 전국 유일하게 개혁신당 초대 전당대회에 집중하는 정치 비평 유튜브 품위지켜입니다. 근데 일단 이 당대표 후보군들 중에 세 분이 좀 낯선 분들이에요. 네, 사실 그래도 뭐 이제 네임드 중에 이원득 의원은 네. 오프닝이라도 이렇게 막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해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조홍천 의원도 안 보이고 사실 개혁신당 네임드 중에는 이제 네. 후보로 나온 게 이기인 후보, 허은하 후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흥이 살짝 아쉬운 이유를 그 네임드들의 불출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나온 걸까요? 네, 뭐 완전히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냉정히 말하자면 또 아무래도 좀 수지 타산이 안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정당인 개혁신당의 대표가 아무래도 뭐 영광만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력은 작은데 비해 뭐 이뤄내야 할 과제는 너무 많은 그런 도전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 네. 도전적이거나 좀 젊은 정치인들이 네. 더 많이 이번에 나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이 후보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이 준핵관 중에 젊은 축인 이 이기인 후보, 네, 그 원내 경험과 연륜이 이제 이기인보단 더 있는 허은하 후보,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세 후보들 중에 네, 90년생의 좀 네. 2030을 대표한 젊은 후보가 전성균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 조대원 후보와 청광종 후보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수 정당 출신 정치인으로서 오래 활동을 해 오셨고 이번 총선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구 선거를 완주해 주신 네. 저희 그 개혁신당의 소중한 자원들이십니다. 정리해보면 약간 이제 2강 3중 같은 구도인데 네, 2강은 이제 당연히 유명세가 있는 이기인 허은하 후보고요. 네, 이제 이 두 분의 제 생각에는 이제 4위 안에는 들 거라고 본다면 네, 나머지 세 후보 중에 네. 한 명만 이제 떨어지게 되고 네, 네. 1등은 당대표, 나머지 3명은 이제 최고위원이 되는 그런 네. 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해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네. 네, 개인적으로 그 개혁신당의 자원들이 총동원된 네. 그런 전당대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흥행 면에서는 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하지만 이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개혁신당 대표에 용기 있는 후보들이 도전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 용기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다섯 후보분들의 건투를 기원하면서 2강 3중 구도를 저희 품위지켜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2강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재밌는 게 이제 2강끼리 소소한 충돌이 있었어요. 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허은하 후보부터 살펴보면 허은하 후보가 이 비전 발표에서 전 지역의 당원 협의회를 창설하고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면서 좀 지역 조직을 다지는데 아주 강한 의지를 이제 비전 발표에서 표명을 했습니다.
허은하 후보가 그 비전 발표에서 전국의 후보 공천을 이야기한 이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기훈 후보가 자기 차례에서 그쵸. 전국의 모든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공수표라면서 받아쳤어요. 이거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걸까요? 아니면 약간 약속 대련 같은 걸 수도 있을까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네. 네 저는 뭐 그렇게 근데 뭐 연설문 유출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너무 무슨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반박을 하니까. 네 그러네요.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게 네. 그걸 허은하 후보가 SNS에서 바로 반박을 하면서 네. 또 어떤 프레임을 살짝 틀어서 네. 이런 거는 총선 때 고생한 동지들 가슴에 못 박는 거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동탄에 어쨌든 이준석 그 당선인 위에서 총력전 펼치면서 네. 중앙에서 좀 지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역구 후보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이 갈등을 이상과 현실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개혁신당이 그 지방선거까지 전국 전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뭐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다면 가능성 없는 선거구에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어떤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전국 후보 공천이라는 게. 그쵸. 그리고 네. 사실 저희도 실무를 모르니까, 정치 실무는 저희가 모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괜히 후보를 많이 내다가 수준 이하의 후보가 출마해서 네. 당 이미지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게 더 마이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근데 뭐 허은하 후보가 하고 싶었던 말이 탄탄한 중앙 조직을 만들어서 뭐 지방까지 이어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면 그거는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 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수권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죠. 그쵸. 근데 과연 지방선거까지 뭐 2년 조금 남은 이 네네. 지방선거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실 있게 그 조직을 구축하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기훈 후보는 그동안 지방선거를 3번 그쵸. 치러본 그 경험으로 이런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뇌피셜인데 네. 화성을 해서 같이 뛰었던 이기인과 지역구 후보로 나가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중앙당 지원이 적었다고 생각하는 이 허은하 후보 간에 좀 두 후보 간에 네. 생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진짜 내피셜이긴 그쵸. 하네요. 뭐 이건 진짜 뇌피셜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기인 후보 선거운동 스타일이 저희가 뭐 유튜브에서 다뤘지만 네. 혼신의 힘을 진짜 다하는 선거운동이잖아요. 그걸로 맞죠.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네. 이런 게 이제 제3당에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모든 지역구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기훈 후보는 다음 지선 때도 어떤 딱 타깃이된 지역을 정하고 네. 거길 공략해서 돌풍을 일으키자 이런 전략을 취하자라고 네.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추론이지만 네. 네, 추론의 영역이지만 그런 지점에서 생각해 보면 현재 이기인 후보의 캠프가 함익병, 고형모 등 이 기적을 이뤄낸 동탄 팀으로 추려지고 있고 네네. 또 허은하 후보의 캠프가 김종인, 문성호, 김용호 등의 어떤 중앙당 인사 위주로 추려지는 것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추론의 영역입니다. 그쵸.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은 그쵸. 그 본격적인 지방선거 시즌에 돌입하고 해도 맞아요. 늦지 않다. 많이 남았어요. 네, 생각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개혁신당이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그리고 이 솔직히 이 개혁신당이 부족한 인재 풀에 그 중요한 인재들을 수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회사도 성과를 내면 같은 팀 안에서도 예. 또 이게 좋지만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고 설마 지금 여기서 어떤 지역구 출마했던 사람과 동탄을 도왔던 사람들끼리 네. 혹시나 아. 하도 지금 저희가 개혁신당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맞죠, 동지들의 맞죠. 다툼? 네,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흥행을 하려면 네. 또 이런 갈등 구조도 있어야 되니까 네. 정말 건강한 갈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책적인 논점들에 대해서도 네. 좀 이 두 네임드 후보들이 수준 높은 토론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놀란 거는 네. 연설을 또 원내 경험이 있는 허은하 후보보다도 이기훈 후보가 잘하더라고요. 아. 호소력도 있고 논지도 탄탄하고
그래도 뭐 허은하 후보 네. 뭐 이미지 컨설팅이랑 어떤 생소한 산업에서 뭐 저만 생소한가요? 아니요, 저도 생소하긴 해요. 네. 아무튼 책상 하나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런데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서 네. 또 그 기업을 키워서 네. 또 정계 진출까지 이뤄낸 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떤 이런 모험가 정신, 또 기업가 정신 이런 가치가 지금 신생 벤처 정당 개혁신당에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면이 잘 안 보였어요. 아, 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키운 것처럼 네. 어떻게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게 좀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이기훈 후보는 이번에 자신의 정체성이 보수라고 아주 정확하고 용기 있게 천명을 하면서 아, 네, 어쨌든 지금 총선이 이제 좀 세를 불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사실 개혁신당 색깔을 좀 규정을 할 때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어설프게 뭐 다 안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보수다라고 정체성을 명확히 한 건 저는 좀 의미 있고 좋았다고 봤습니다. 아, 자꾸 허은하 후보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기훈 후보 지지 선언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이거 또 이러면 제가 너무 박쥐 같은데 네. 이기훈 후보가 약간 좀 달려드는 스타일이라 네. 당 대표를 또 이기훈 후보가 하면은 아, 이 개혁신당 지금 원내에 있는 분들이나 네. 당 대표 너무 이 달려드는 스타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허은하 후보가 좌중을 좀 잘 아우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서포팅하는 역할 잘할 것 같아서 네. 전 누가 되든 네.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직 합동연설회가 4차례나 남았고 또 도중에 토론도 네. 뭐 몇 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누가 더 당대표에 적합한지 네. 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양강 후보 두 후보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언론에서도 높은 확률로 두 분 중 한 명이 무조건 당대표가 될 거라고 볼 것이고 그쵸.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도 뭐 가장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 이 두 분의 전당대회 활약이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두 분 모두 최선을 다해서 전당대회에 임해 주시고 또 최고의 모습을 그쵸. 보여주시길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두 분의 어깨가 무겁고 네,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두 후보만 있는 게 아니죠. 나머지 세 후보인 전성균, 청강정, 조대원 후보도 있습니다. 근데 세 분 다 색깔이 아주 뚜렷해서 재밌습니다. 청강정 후보는 그 내각제라는 아주 임팩트 있는 컨텐츠를 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더 임팩트 있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헤비메탈과 내각제 뭔가 어울리진 않지만 조합을 시켜놓으니까 뇌리에 엄청 깊게 남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보색 효과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좋은 전략 같긴 합니다. 청강정 후보는 정말 내각제에 진심이신 게 그 국민의힘 3대 전당대회일 거예요. 거기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천하윤 전당대회죠. 예. 거기서도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도 이제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 내각제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직선제를 쟁취한 지 아직 4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직접 국가수반 뽑는 걸 포기하고 싶어 할 것 같지도 않고 네. 워낙 그 정치에 대한 접근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극처럼 막 인물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흥미를 놓고 싶어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내각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떤 국민들이 어떤 심각한 불신이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죠. 네네. 하지만 천 후보님 말씀처럼 내각제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제도인 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인 이원집정부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개혁신당이 당론으로 예. 내각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저렇게까지 또 내각제 무세이시면 지도부에 합류하고 나서 아, 약간 독불장군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홍보 영상이 네. 이게 사람이 약간 조금 괴가 특이해 보여서 아, 저는 근데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유명세를 위해서 음. 어그로를 끄시는 거고 이제 향후 일정에서 정말 또 진중하고 연륜 있는 모습 보여주시면 네. 좋겠죠. 네. 어쨌든 이러한 당 내 그리고 당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그렇죠. 또 마케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번 총선에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셨던 조대원 후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정견 발표 자체는 예.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사람이 약간 자기 얘기를 바탕 말을 해야 예. 설득력이 있는데 진짜 총선 출마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그것도 이제 대구에서 느낀 예. 그 어려움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 중장년층, 영남을 공략하자는 화두 자체는 예. 뭐 이거 뭐 너무 어떻게 할지 방법론이 빈약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만으로도 되게 좋고 좀 설득력 있게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금과 옥조처럼 예. 반복하는 제 지론 중에 하나죠. 예. 경험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그렇죠. 많이 말하시죠. 네, 그런 것인데 이번에 정말 지역구에서 처절하게 선거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네.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정치자금 사용 내역 공개하자는 그런 네. 공약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전당대회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할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총선 때 이 말로 쌓아놓으신 이 말빛 스택이 아주 상당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전형적인 이 화나면 네. 막 지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개혁신당 주력 지지층인 2030에서 비토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 어렵게 선거하시면서 네. 중앙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뭐 내용을 좀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 소규모 신생정당이 또 모든 지역구에 막 역량을 총투입하고 뭐 그럴 수는 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지도부에 입성하시려면 이런 아픈 기억들은 저희 동지들과 함께 좀 털어내시고 네. 좀 더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지도부에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의 뒤를 잇는 젊은 후보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이번에 그런 후보가 한 분 있죠. 네. 바로 전성균 후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에요. 네, 이원욱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원욱계라고 할 수 있고 네. 현재는 개혁신당의 전략지역이죠. 네. 화성의 시의원이신 분입니다. 네. 네, 최근에 그 보수 선명성을 강조한 이기인 후보를 반박을 하면서 네, 존재감을 드러낸 중입니다. 오늘 이 SNS를 통해서 이기인 후보가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한 걸 정면으로 이제 들이받았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보수를 표방한 당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 개혁신당 구성원들 중에 좀 파이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의 입장을 약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네, 이념적 정체성은 지금 현재 개혁신당이 풀어내야 할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 출신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다 보니 지향하는 노선이 좀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권수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말이 통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끼리 모인 당이니까 네, 저는 어쨌든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 뭐 대북관, 경제 정책에서 뭘 중점을 두고 볼 거냐 이런 건 사실 이제 좀 교통 정리가 총선이 그냥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당내 비중 큰 인사들이 나와서 한번 이런 거 치열하게 좀 수준 높게 토론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지금 막후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나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좀 대리전처럼 치러지면 저는 그건 되게 좋지 않은 모양새 같은데 이게 걱정이 좀 됩니다. 저도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전성렬 후보를 비롯한 이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해결해 줘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 정당에서 합리적 자유주의를 구현해내는 것이 뭐 여러 시도들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모두 좌절된 거를 저희가 이제 봤었죠. 네. 네,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개혁신당 주요 인물들의 어떤 치열한 학습 네. 그리고 담대한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냉정하게 젊은 후보 치고는 이 비전 발표에서 참신함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박해요, 권순석. 네. 이게 기대가 커서 그래요. 저희가 너무 네. 이준석, 천하람 여기 맞네. 익숙해져서 맞습니다. 네. 근데 남은 기간 동안 네. 더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근데 또 이건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신 분은 아까 그 표현 되게 좋았는데 이제 용기 있는 분들이고 네. 진짜 고생하려고 자원해서 오신 분들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사실 또 가장 젊은 이 전성균 후보가 기대가 되잖아요. 네. 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후보가 전성균 후보입니다. 네네. 네, 전성균 후보의 그 활약상이 그 이준석의 가치를 따르는 그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우리 세대 정치인들의 그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쵸. 전성균 후보의 모습이.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까 그 권수석이 말한 경험 부족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미지켜의 시선으로 개혁신당 초대 전당대회 후보들을 간단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저의 생각으로는 과정을 좀 끝까지 길게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나중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 예. 저는 오히려 어제 이렇게 약간 이기훈 후보, 허은하 후보 붙으면서 아, 이제부터 좀 이제 고민 시작하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나요? 네.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도 그 의견들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 개혁신당 전당대회 소식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다 같이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소중한 의견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안에서 그 흥행이 시작이 된다면 네. 이제 외부로 퍼져나갈 이 컨벤션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품위 있는 개혁신당의 2대 당대표를 기대하는 품위지켜의 김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